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Benefit Cos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김교수 4강 생활 제 군것질 얘기 드립니다. 제가 과자를 뭐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뭐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릴 때는 뭐 저만 특별히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제 동년배들이 그렇게 용돈이 아주 많았던 친구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자를 원 없이 먹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소풍을 가면 이렇게 작은, 지금 생각하면 작죠. 초등학생용 쌔이라고 불리는 작은 가방에 음료수, 김밥, 도시락,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통, 그리고 과자 몇 개를 넣어가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방을 채우기 위해서 전날 엄마랑 손을 잡고 슈퍼마켓을 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고르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한, 너무너무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원하는 만큼 사주지도 않아요. 또 어머니들은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특히 이렇게 보이는 초콜릿 같은 거는 갖고 가봤자 녹을 거니까 양껏 사주지도 않아요. 탄산음료도 탄산 빠질 거니까 보통 날씨 좋을 때에 소풍을 가는데 날씨가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하다는 거고 따뜻할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때까지도 소풍을 해서 자리를 펴는 장소까지 3, 40분을 걸어서 갔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서 그늘도 별로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도시락 먹고 한다는 거는 상온 20도 이상, 20도, 25도 이상의 날씨에 이 가방이 몇 시간씩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다 엉망이에요, 사실. 뭐 얼음을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또 물도 뚝뚝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제 과자 선택의 폭도 좁고 뭐 과자를 그렇게 많이 사주지도 않고 그래서 과자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예전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명절에 야 이렇게 크지도 않고요. 좀 추억에라고 해야지 옛날 게 나오나? 네. 아이고 네이버 포스트가 종료됐네. 헤럴드 경제를 볼까? 아예 요 정도죠. 요 정도로 해서 에이,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없나? 이렇게 봉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요 정도 세대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느낌이 없네. 이건 80년대이고요. 90년대 느낌이 별로 없네요. 네, 90년대 종합 선물 세트가 네, 요 정도 아니면 딱 제가 받았던 것 같은 거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 중간 단계가 이렇게 현대화된 것만 자꾸 보이지. 네. 아무튼 뭐 요는 그겁니다. 네, 좀 뭐 현대화됐다 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박스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만 되게 내가 먹고 싶은 거가 들어있진 않고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몇 개 안 들어있고 뭐 허접한 게 들어있고 그래요. 잘 안 팔리는 것들.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럭키박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설 추석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우리가 그걸 친구들이 이제 까서 먹으면 서로 이제 바꿔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선물을 받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게 또 양날의 검인 게 그걸 받으면 부모님들이
그만큼 이제 한동안 선물을 안 주시는 거죠. 찾았다. 내가 받았던 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혜태, 오리온, 롯데에서 나오는 요런. 요 정도. 크기로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내 손이 사라졌다.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크기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자가. 한 6, 7개. 뭐 에이스 크래커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막 원 없이 막 사치를 하고 싶지만 당연히 이제 군것질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뺏어가기도 하고 또 그걸 쟁여놓고 조금씩 주면서 과자를 따로 안 사주기도 하고 맛없는 과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맛있는 과자를 내가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제가 이 경우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날 그 서울대 아크로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대 아크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도서관과 요 대학 본부 사이에 존재하는 요 공간입니다. 주로 이제 뭐 학생 시위하는 걸로 많이 보이는데, 네, 요런 공간입니다. 요런 잔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행사할 때 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잔디가 있는 거예요, 잔디가. 그래서 제가 학교 매점이 좀 더 싸니까 한 10,000원 돈을 들고 가서 먹고 싶은 음료수, 뭐 카프리선도 사치품이니까 어릴 때 카프리선이랑 제가 먹고 싶은 각종 과자들을 다 사서 만화책을 몇 권 빌려가지고 수업을 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쯤이에요, 계절이. 그래서 그 잔디밭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하면서 만화책 보면서 과자 까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도 몇 년마다 이걸 들은 학생들이 졸업했겠지 싶은 시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입니다. 뭐냐면 대단치는 않은 일인데 또 대단치 않은 그 일이 어렸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의 욕구 불만처럼 남아있는 거니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꼭 무언가 엄청난 걸 성취하고 꼭 무언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어떤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날 바라봐주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진짜 할 수 있게 됐을 때 에이 이젠 그건 필요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 20살의 태구가 뭐 10살, 11살의 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너 할 수 있게 됐다. 너 이제 과자 마음껏 사 먹고 만화책도 보고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20살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11살에 나와 다시 대화를 한다면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아, 내가 어릴 때 꿈꾸던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그날 좀 다운돼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아졌고 좀 막 익사이팅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좀 충만해진 거죠, 기분이. 그리고 나서 좀 기분 좋게 며칠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과자였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과자와 관련된 그런 결핍 혹은 불만, 내적인 한계 뭐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른 것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 생활을 하는 게 마냥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게 만족스럽거나 자유롭거나 해방감이 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김 교수의 20살 같은 경우에는 과자가 탈출구가 되어줬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소한 어떤 행복이 많은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려주고 긴장과 불만을 좀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맛있는 걸 사 먹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수업을 땡땡이 친다. 뭐 수업 몇 번 결석할 때까지는 그 흔히 말해서 F가 될 때까지는 저는 사실은 결석에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놀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번씩은 중간고사 이후니까 그런 리프레시를 가져도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자와 관련된 추억의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802 오염 저감 시설 도입 사업. 대전시는 지역 제조업체의 오염 저감 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오염 저감 시설은 도입 비용이 15억이나 되지만 뭐 이거 딱 봐도 코스트죠. 향후 10년간 오염 저감에 따른 오염 처리 비용 감소가 매년 2억 5천만 베너핏이겠죠. 로 예상된다. 다만 오염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생산 효율이 떨어져 연평균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코스트겠죠. 대전시는 업체를 위해 초기 5년간의 세금을 연 3천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세금 감면이니까 뭐 베너핏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은 할인율을 6%로 두고 있을 때 해당 시설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 할인율 6%. 봤을 때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 도입 비용 이거 한 번 발생하고요. 처리 비용 감소 10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추가 비용도 10년 동안 계속 발생하는데 세금 감면은 5년간만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도입 비용은 15억이고요. 처리 비용 감소의 현재 가치가 18.4억입니다. 세금 감면의 현재 가치는 1.26억인데 요걸 우선 베너핏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코스트 같은 경우는 도입 비용이 코스트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4개 중에 방금 요거랑 요거를 베너핏으로 본 거고, 코스트를 도입 비용과 추가 비용으로 보면 도입 비용 15억 원, 추가 비용 3.68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합한 거분의 요거 베너핏과 코스트의 비율을 구하면 1보다 커요. 그래서 도입, 선택, 단일이니까 지금 독립대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비용이 베너핏을 줄이는 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가 베너핏이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면은 베너핏이 18.4 플러스 1.26 마이너스 3.68이 됩니다. 네. 물론 얘를 코스트로 볼 수도 있어요. 얘를 코스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의 수는 많아요. 이렇게 봐도 핵심은 여전히 1보다 크고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카테고라이징 분류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해서 BC 값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1보다 컸던 게 작아지거나 작았던 게 커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입 1.06이 되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예제로 한번 그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좀 위치를 조정을 하고 방금 본 것처럼 도입 비용 15, 처리 비용 감소 2.5억씩, 추가 비용 0.5억씩, 세금 감면 0.3억씩 이렇게 기간별로 있고요. 이자율이 6%입니다. 그래서 도입 비용 똑같이 이자율 6% 적용하고 NPV가 1기간부터 넣으니까 이만큼 넣고 0기간을 넣고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복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쭉 복사를 하면 모든 칸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없는데 없으면 뭐 0을 넣더라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얘랑 얘를 베너핏으로 볼 거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19.66이 되고요. 베너핏이. 코스트를 얘랑 얘를 보겠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18.68이 돼서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가 1.053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전부 다 베너핏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얘랑 얘는 아까처럼 플러스 하면 되는데 추가 비용이니까 그 처리 비용 감소가 줄어들다가 얘 때문에 좀 덜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15.98이 베너핏의 전체 현재 가치가 되고, 이제 코스트는 얘만 남았으니까 도입 비용만 15억으로 코스트가 됩니다. 그럼 15분의 15.98 나눠주면 1.06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보다 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도입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왜 세금 감면을 0.3억으로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0.2억으로 하면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1000만원씩 혜택을 준다. 그럼 간당간당해요. 한 0.3,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씩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좀 이제 도입할 마음이 들죠. 아예 0으로 하면 1보다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세금 감면을 주는 이유는 이걸 도입하는 게 기업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도입하는 전체 그 제조업체를 위해서도 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BCA 연습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그젬플 0803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전시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년간의 계획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좀 얘기가 많아서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게 길게 썼습니다. 도로 확장과 철도 건설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도로 그리고 뭐 분홍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철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연 4%고요. 도로 확정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은 400억이며 이게 코스트겠죠. 유지보수로 10년간 매년 6억이 들고 이것도 코스트죠. 그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매년 8억이 든다. 또 10년간 이것도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6억씩 10년 들고 그 이후에 노후화 때문에 이제 유지 비용이 더 드는 거죠.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는 매년 35억 수준이며 베너핏입니다. 오염 역시 매년 2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 이것도 베너핏이죠. 그래서 코스트, 베너핏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철도 건설의 경우 800억의 초기 투자 비용과 코스트죠. 20년간, 이건 10년이 아니고 20년간 한 방에 쭉 15억씩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교통 개선 효과는 매년 60억이며 보통 철도가 교통 개선이 더 잘 되죠. 베너핏입니다. 오염 절감 효과는 10년까지는 연 14억. 이것도 베너핏. 그 이후에는 연 16억이다. 베너핏.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로, 로드와 철도, 트레인을 사실은 이제 도로도 로드고 철도도 레일이면 둘 다 R인데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철도에 대해서 베너핏과 코스트를 각각 구하면 네, 이렇게 돼요. 1.01과 1.013이 나옵니다. 어라? 그러면 얘가 더 좋으니까 도로인가? 이게 더 크니까? 아니죠.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빼기 도로를 하기 위해서 베너핏끼리 서로 빼주면 이렇게 되고요. 513. 네, 두 개를 빼주면 네, 요 두 개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한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그럼 이쪽도 오타가 있네요. 네, T죠. 여기도 T입니다. 트레인. 로드랑 트레인인데 네. 이쪽도 1000에서 492를 빼주면 511이 됩니다. 그래서 T 빼기 R을 한 거를 가지고 이 두 개로 레이쇼를 구하면 1.005가 돼서 1이 크죠. 그럼 T가 R보다 좋다. 철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스프레드시트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축소를 해야지 잘 보이겠네.
보시면 도로 초기 투자, 로드의 초기 투자가 400억이고 유지 보수가 처음 10년간 6억, 그 다음 10년간 8억입니다. 교통 개선 효과가 20년간 일정하게 35억이고 오염 절감 효과가 일정하게 2억입니다. 트레인, 철도의 초기 투자는 800억이고요. 유지 보수 비용은 일정하게 15억이고 교통 개선 효과가 일정하게 60억인데요. 오염 절감은 여기까지 10년간 14억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16억이 됩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할인율 4%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 4% 적용하고 캐시플로우 이만큼 다 적용하고 연기간 따로 계산해주는 NPV 계산법을 모든 곳에다가 그냥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다 복사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다시 해보면 이렇게 복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뭐가 이제 베너핏일지 코스트일지만 결정을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만 적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네. 철도 빼기 도로 이렇게 써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베너핏이 교통 개선과 오염 절감이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502가 되고요. 코스트는 400억의 초기 투자와 유지 보수 비용 현재 가치 92.5억이 됩니다. 그래서 BC를 그냥 개별로 구해보면 1이 넘어요. 철도 같은 경우도 베너핏 두 개가 교통 개선 효과 800억이랑 오염 절감 효과 200억, 1000억이 좀 넘고 초기 투자 800억이랑 유지 보수 203억이랑 더하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BC 구하면 1보다 약간 커요. 그런데 둘 다 양수가 되게끔 베너핏과 코스트를 각각 증부 분석을 하면 철도 베너핏 빼기 도로 베너핏, 철도 코스트 빼기 도로 코스트 이렇게 해주면 각각 베너핏과 코스트가 증부 분석이 513.8억과 511.35억이 나와서 BC 값이 1.005가 돼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철도가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표만 클 뿐이지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네. 직접 한번 따라 하면서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BCA라고 불리는 이것의 정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입니다. 코스트와 베너핏의 비율로 우리가 대안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고, 이때 비용, 코스트와 편익, 베너핏은 모두 PV, 현재 가치로 구한다. 네. 그래서 다 양수로 바꾼 현금 흐름들, 그러니까 크기만 보는 거예요. 크기만. 코스트라고 해서 음수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이 주의사항이었고,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꾼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NPV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대안의 NPV라는 것은 결국 BC 레이쇼를 구할 때 각각 구해놓은 B와 C를 서로 빼준 것이다. 이때는 코스트가 음수가 아니고 코스트를 지금 양수로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빼줘야 돼요. 자, 두 번째, BCA의 주요 성질을 보겠습니다. 이 어떤 항목이 베너핏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코스트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코스트, 혹은 코스트가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바뀌어져서 처리가 될 때 값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선택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 BCA는 공공사업 평가, 소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평가할 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예타라는 쪽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로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에 되게 민감하다. 즉 기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는 이자율,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해서 조금 작게 본다. 또한
intangible benefit, 그러니까 실물화하기 힘든 어떤 편익을 우리가 효과라는 이름으로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BCA를 이용을 해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독립적 대안의 평가에 있어서는 BC 값을 구해서 1보다 크면 됩니다. 이건 do nothing의 BC 값이 1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do nothing의 MPB 값이 0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B 빼기 C가 0이란 얘기고 B가 C와 같다는 얘기니까 BC를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 BC가 나오면 선택을 하면 되고요. 베타적 대안의 경우에는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B와 A 빼기 B의 C, 즉 베너핏과 코스트를 구해야 되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베너핏과 코스트를 각각 구해놓은 다음에 그때 증분 분석을 해도 됩니다. 캐시플로우 수준에서 A 빼기 B를 하고 증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대안 각각의 베너핏과 코스트를 현재 가치로 구해놓고 그때부터 증분 분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증분 분석을 해서 똑같이 1보다 크면 A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의미가. 네, 이렇게. 이게 크다가 아니고 정확히는 이렇게 더 좋다라는 이렇게 구부러진 기호예요. 증분 분석 시 방향을 주의해야 되는데 BC A 빼기 B나 B 빼기 A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증분 분석했을 때 A 플러스 B, A 빼기 B, B 빼기 A를 했을 때 베너핏과 코스트가 다 양수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가 음수가 되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페이지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의 정의, 성질, 그리고 대안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